자, 2차 방정식 복습 영상 이거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에 이제 태블릿을 샀고 이제 강의실 대여도 이제 학습 시간에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인데 원래는 10시 이후로만 이제 썼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카운터 쌤한테 와가지고 이제 수업 중에도 그냥 써라 공표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마치고 1시간이었는데 복습이라는 게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거죠. 좀 다이가 안 나왔거든요. 이제 다이가 나왔으니까 복습 영상 꼬박꼬박 주기에 맞게 주기성을 가지는 복습 영상 업로드를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풀이 엄청 오랜만이에요. 이때도 좀 소름 돋았죠. 이것 때문에. 이것도 판별식도 판별식 때 진짜 소름이었고, 판별식 때문에 이제 전단원의 I 이제 복소수를 배웠죠.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와 진짜 개소름이었는데 진짜. 근계수도 이제 절대값도 일단은 씨발 체킹하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2차 방정식 풀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기본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게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고대 수학자들은 인수분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0인데 이걸 성립시키는 x값 변수 x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 시키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다. 중근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제곱꼴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혹은 제곱꼴 혹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 뭐가 있지? EX 이건가? 잠시만. 이 X-3은 0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억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제멋대로 플러스 5는 0.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때 이제 억지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삼성은 펜이 다 달아가지고 지금 다 달았어요. 끝쪽이. 그래서 x 플러스 2는 i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고 따라서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게 무슨 값을 의미하는지는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 알겠죠? 네. 완전 방정식 만들어 먹으면 저는 숙지하고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저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서 파생된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외우고 있는 거 2a 2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하자면 나누 4a 제곱 b 제곱. 제가 이때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간고사 2학기 때 나누기 2를 하고 제곱을 시켜야 되나요? 근데 제곱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곱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내신 그 지방 인문계라고 하는 거 맞나? 지방 자율계인가 뭔가 그런 내신이 빡세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수학의 5가 찍혔습니다. 아직도 충격이고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정도죠. 좀 위태위태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냥 씨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오면 안 될 것 같다.
내신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렇게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근의 공식에 이 안에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i의 4ac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실근이 되든지 허근이 되든지가 정해지나요. 왜냐면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전체는 실근이 되죠. 실수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게 허근이 되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허근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판별식입니다. 이 식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프를 좀 그리기 좀 귀찮다. 그때 실근을 가질까 허근을 가질까를 궁금해서 그걸 좀 만든 게 판별식입니다. 굳이 그걸 구할 필요가 있나 했을 때 이걸 이용해서 그럼 판별을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만약에 같으면 중근. 왜 중근인지 알겠죠? 여기가 0이 되면은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판별식을 써보자면은 여기 b가 1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납니다.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근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굳이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외웠잖아요. 이게 a, b니까 마이너스 b 이것도 a, c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근의 공식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만들자면은 그냥 저는 외웠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거 할 수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근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근이 a, b라고 합시다. 그때 근의 공식을 구하자면은 x는 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때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때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 이 a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 이 a가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날라가고 마이너스 2b 2a가 되므로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근의 곱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게 돼요. 우리 귀찮아서 이거 안 할게요.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 a 플러스 b가 4고 a, b가 1인 거 알아요. 그럼 또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두강 뭐 이것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죠. a, b 각각도 뭐 각각 대입해가지고 하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의 정의는 근을 안 구하고 합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제가 문제 풀다가 발견한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 이거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서 예,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까지 쉬우니까 절대값이 쉬운 거예요. 절대값의 개정을 말하자면은 거리예요. 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절대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거리가 2죠. 마이너스 2 이것도 거리가 2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로 바꿔주는 기계라고 하면 편해요. 어떻게 바뀌냐? 네. 뭐지? 뭐 항상 양수. 그래서 이거는 뭐 안에가 굳이 뭐 하니까 이거고 운수를 붙이면 운수를 붙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A고 만약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A고 운수를 붙여줘야 되니까 안에가 운수니까 마이너스 B 이거는 안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거는 안에가 음수니까 B-A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냥 A 플러스 2가 3이에요.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올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값을 구해보자. 굳이 저는 처음에 이걸 범위값은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2 S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랑 플러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인데 이 두 가지 경우랑 이 두 가지 경우랑 뭐 양수시고 음수시고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는 3분의 1 X는 1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 됩니다. 함수적 해석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로 개선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함수를 그린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뭐 이건 필요한 생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혹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죠. 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러면은 2차 함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에서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6이다. 네. 그래서 각각을 하나의 함수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몇 주네요.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필터가 필요한 게 얼굴이 이렇게 비춰갖고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이 x좌표의 방정식 근이 된다. 즉 이렇게 이 두 개가 방정식의 근이 된다. 왜냐? 0이 되는 거니까. 이 숫자를 넣으면 해당 함수가 0이 되니까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실근을 갖는다가 x축과의 교점에서 2가 된다라고 두 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또 판별식이랑 엮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d가 0일 때 실근 2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함정식에서는 실근 2이라고 하기 위해서 x축으로 지정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개요. 그러면
시간 한 개를 갖기 위해서 함수는 이렇게 접하겠습니다. 0이 0이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허근 두 개죠. 허근 두 개를 갖기 위해서, 허근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적 해석으로서 이렇게 판별식,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쓰였던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이렇게 함수로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함수 자체의 그래프에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뭘 가지냐인데 그게 곧 실근을 가지냐 허근을 가지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해당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한 번 더 복습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에 몰랐어요, 씨와. 하고 씨와 존나 못하니까요. 진짜 한 4년 동안 이걸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냥 무지성으로.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함수적 해석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단순 계산한 게 아닌 함수로서 이렇게 논리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이제 x 값을 구한다는 거는 즉 교점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점입니다. 이것 또한 양면으로 넘겨서 이렇게 판별식도 실근을 가지겠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0, 4, 그 다음에 0일 때 해당 함수가 1을 지나가고 4일 때 12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는 그래프다. 함수는 그래프다. 그래프상을 논할 수 있다. 이 함수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제 결국에 함수라는 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요. 전체의 경우 이제 실수 전체일 때 이제 그래프의 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함수니까 1대1 그렇게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에 대응하는 치역이 딱딱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함수는 그래프예요. 함수는 그래프로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써 함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네, 됐어요. 문제 5개밖에 없고 굳이 안 풀 거예요. 굳이 안 풀어서 복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